어제도 체포가 없었습니다. 네. 어제도 체포가 없었어요. 어떻게 참 국민들께서 지금 피가 마를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시간 끌 수가 있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에는 그 체포를 집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지금 뭐 공수처에서 다양하게 그동안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 회유 전략도 쓰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차장 김성훈 차장하고 이강훈 본부장에 대해서 네. 그 강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김건희 라인 김건희 라인. 그 두 명에 대해서 3차 소환을 했잖아요. 네. 했기 때문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을 이미 했을 수도 있다. 저기 어제 12시를 넘어서 김성훈은 이미 했고 예. 이광우는 했을 수 있다. 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발부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작전을 개시할 것 같고 이미 뭐 그 서울광역수사대에서는 그 2차 집행에 대해서 동원령도 내리고 뭐 다 그러게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는 네. 다 끝난 것 같아요. 준비는 끝나고 이제 뭐 이번 주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 내일? 원래 오늘 2시 썰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2시 썰이 있었어요. 예. 2시 썰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오늘 늦게나 또는 내일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또 반증하는 것이 갑자기 저기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나와서 뭐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6시 10분에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뭔가 일찍. 이제 정보를 캐치한 거죠 이제 뭔가 이제 임박했다. 더 이상 못 버틴다. 네. 라는 게 이제 뭐 공수처발 뭐 이런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경찰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경호처 내부의 동료가 더 이상 이렇게 갔다가는 붕괴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이제 작동한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진짜로 좀 그 아이러니한 것은 왜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체포영장 자체가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데 세 차례나 불응해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법원에서 공수처가 낸 것도 아니에요. 법원에서 판단해서 발부를 한 겁니다. 한 번 더 연장이 됐고. 지금 뭔가 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계의 우두머리 피의자인데 네. 그 공수처에서 정당하게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갖고 집행하는 것이 그게 합법적인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죠. 국격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쪽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대. 그거 뭐 최상목 대행이 어제도 와가지고 그것도 그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 만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물리적 충돌이 없으려면 이재명 어떻게 대표가 어제 보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좀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화가 예. 나죠. 본인이 지금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경호처한테 체포영장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라. 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걸 안 하면서 무슨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를 합니까? 그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본인인데. 그 최상목 대행의 한마디면은 경호처의 이런 대응이나 이런 저항 이게 다 무력화될 수가 있고 그럼 유혈 사태 자체 얘기가 뭐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의 뭐 담화라든지 네. 또는 어제 이제 세 차례 소환 불응하고 체포영장 또 추가로 치고 또 뭐 이렇게 대기령 그 때리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막 일부러 막 그 무장한 뭐 총 맞아요. 저희 오마이 TV에도 예. 포착이 됐습니다. 소총 뭐 이렇게 가방에 넣고 그거 메고 다니는 다니고, 거 일부러 예. 노출시키고 했잖아요. 그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예. 윤석열 심리 상태가 지금 불안할 것이다. 불안하죠. 그래서 표출되는 거다. 예, 니네 만약에 들어오면 내가 무슨 짓 할 수도 몰라. 뭐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국민 겁박을. 대국민 겁박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어제 보면은 윤석열이 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말 사이에는 총 얘기를 하다가 기간단 총 얘기도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간부들이 반발하니까 그럼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거의 뭐 미치광이 수준이 아닙니까? 뭐 본인이 지금 저 다 자초해놓고 내란 수계 우두머리가 아니 오히려 지금 애꿎은 공무원들 다 지금 범법자 만들게 생겼는데 이게 할 짓입니까? 아니 칼 들고 한 달에서 그거 갖고 뭐 막아질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걸 유혈 사태를 누가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예.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 아닙니까?
어떻게 일말에 지금 공적 마인드라든지 국민들이나 그런 거 국민이나 그 또는 공직자에 대한 쪽 일만큼의 네. 애정이라도 있으면 저렇게 하지 못하죠. 총 얘기가 나오고 칼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제가 12월 3일에 저희가 현장 방송 중계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전화해서 지시했다는 총 쏘고 뭐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 그때랑 똑같은 일을 또 진짜 실행하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던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또 내란 사태 다시 더 심한 내란 사태를 계속해서 획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자기 아래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지금 저 태도잖아요. 네. 저런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본인 때문에 그 내란죄와 관련돼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로 됐던 사람들 8명인가 다 기소당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재판에 넘어갔어요. 본인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 정도로 해야지 그나마 좀 국민들한테 좀 동정심이라도 좀 얻을 건데 네. 이거는 지금 그 예를 들어 그래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장관이고 뭐 저 수방사령관이고 특전사령이고 다 투수 타고 다 쓰리스 타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공무원들이에요. 가족들 저기 건수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직장을 다녀야 될 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저렇게 시켜버리면 말이 됩니까? 이게 본인이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 창피 뭐 이 아랫사람 뭐 부하들이 다치건 말건 그건 상관없이 네. 나만 안 잡혀가면 된다. 수기치신 뭐 이런 것도 전혀 없나 봐요. 그런 마인드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호처 상황을 좀 보면은 어제 어디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그런 병력들이 직원들이 계속 보였던 것이고 그 병력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 대리인단의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우리가 이걸 잡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무슨 주객이 전도됐어요. 아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그 폭도들이 경찰을 가장해서 군사 기밀 시설을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경찰이 아닌 사람이 섞여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폭도들이 경찰을 가장해서 저길 들어오는데 아니 저기 CCTV 있고 저기 다 수많은 경찰들이 있는데 그게 가당키 나는 주장입니까? 이제 거의 뭐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장이 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이 얘기가 또 이제 뭐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또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겠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논리가 전혀 이제 궁색하고 네. 이제 받아들여질 그런 논리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그 궁지에 몰려서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최후의 발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발악 그 단계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뭐 2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김성훈 차장을 비롯한 간부들하고 주요 간부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오찬을 뭐 함께하면서 이게 만나가지고 계속 지시한 게 총 얘기, 뭐 칼 얘기 이런 계속해서 저항하라 이런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수뇌부를 방패 삼아서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라는 거. 그 의도가 계속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종결을 하는 것은 빨리 체포해서 이 국면을 네. 여러 사람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즉각적인 체포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면은 김성훈 차장이 의전 차량으로 김건희 여사 생일 뭐 이벤트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지난해 9월 초에 김건희 생일을 맞아 한남동 관저로 고급 의존용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 이걸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 김건희가 트렁크를 여니까 풍선과 현수막이 공중에서 펼쳐지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직자들 중에서도 좀 고위직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더 좀 우리가 좀 요구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좀 준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공적인 그런 자원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적인 권한 같은 경우는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지. 그렇죠. 아니 무슨
경호처 직원들이 무슨 윤석열, 김건희 무슨 따까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사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예. 고위직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사단들이 나는 거 아니냐. 음. 결국은 김건희 라인이 문제예요. 김건희 라인 그 라인이 지금 남아서 박종준 전 처장은 조사받고 네. 핸드폰도 제출하고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김건희 라인이 아니라며요. 그래 참. 김건희 라인이 아닌 게 확실히 이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속보가 좀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 공수처, 경호처가 만났다라는 거 이건 또 뭔가 내부에서 그 새 주체, 어떤 체포 주체 아니면 막겠다는 그 주체가 만났는데 이거 좀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불안한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그냥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좀 그렇게 조사와 관련된 협의를 할 거면 변호사들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네, 경호처는 뭐 그 체포와 관련된 네.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2차 영장 집행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뭐 논의한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이러면 이 회동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결과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은 그러면 체포당해서 나와라. 경호처 막지 마라. 그렇죠. 총 쏘지 마라. 칼 휘두르지 마라. 이 정도 합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조사한다. 아니면은 그냥 데리고 나와서 조사하는 정도로 끝난다. 출석한다. 글쎄요. 이거 국민들이 지금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경호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포승줄 채우고 수갑 채우고 뭐 이런 과정이라든지 또는 들어가서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러지 말고 자발적으로 나오고 너희는 이렇게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경호 그런 거를 해라라는 요구들을 경찰과 공수처는 했을 것 같고 경호처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자기네들 입장들도 얘기하는 이런 걸 조율하는 것 같고요. 네. 제 이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장소라든지 방문 조사 이런 것들은 네. 윤석열의 변호인단들이 해야 될 역할이어서 네. 아마도 그와 관련된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최후 일단은 통제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곧바로 우리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통제하는 식의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 이렇게 되면은 다 잡혀가고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진짜 연금도 깎이고 연금도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시 한번 그 고지하고 차벽 치우고 이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막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후 통첩하고 있다. 그런 최후 통첩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뭐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연금이라든지 뭐 또 재임용이라든지 뭐 재취업 이런 것도 다 제한되거든요. 그렇죠.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그러면 그 뭐 죄도 죄지만은 자신의 이제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뭐 그 경호처 직원 아내가 네. 그 편지 윤석열 한테 쓴 편지까지도 공개됐잖아요. 네. 뒤에 숨지 책임져라. 그 중에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왜 숨으십니까? 얘기가 전 하고 와닿더라고요. 예, 윤석열 겨냥해서 이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네. 그렇게 이 경호처 직원 아내의 손편지 좀 절절하게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호처 내부 분위기도 지금 녹록지 않다라고 경호처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뭐 이게 3자 협의, 3자 회동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랑 경찰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경호처가 그 동안에는 그런 거에서 응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응할 수밖에 없는 내부의 저간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 결국은 너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제도 계속해서 공수처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경호처에다가. 그렇죠. 너희가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요것도 고지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도 질 수 있다. 이것도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다 명시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여기에 동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겠네요. 이 지금 이 저기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그쪽이에요. 윤석열 쪽만 그러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영장 발부가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의 신청 기각 당했잖아요. 영장에 대해서. 법은 그죠? 확실히 판단. 그거는 그거를 네. 그렇게 이제 양쪽 쌍방이 항상 뭐가 있으면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다가 그거는 주장하면 될 문제이지 네. 국민들한테 주장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법원에서 그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불법 체포영장이 아니라는 건 명백해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저지하고 방해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니네는 질 것이다라고 네. 명백하게 지금 저 경고를 한 거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어제 만약에 2차 체포영장이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싱겁게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그래요. 그냥 서 있을 것 같아요. 경호처 직원들이 예, 예, 저항하지 않고 예. 가만히 서 있고 이제 끌려 나오는 예. 상황까지 될 거기다가 거다. 차장과 그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나오면 그 사람도 바로 체포할 텐데 현장에 못 나오겠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호하면 그건 경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만 경호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저 주체적인 네. 주력적인 사람들이 다 체포된 상황이라고 하면 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경호처가 이제 완전히 좀 몰린 상황에서 회동까지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네. 의원님이 좀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정신 바짝 들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더 이상 이 영장 집행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거다. 그래요. 자, 2차 체포 앞두고 3자 회동 경찰 공수처 경호처가 3자 회동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또 네. 하나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시간 끌기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시간 끌기요. 네. 우리 뭐 정진석부터 해가지고 이 나오는 그 기류 어제부터 좀 그러니까 윤석열 쪽 6번인가 입장을 내더라고요. 어제 하루 동안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예. 담화 발표하고 저렇게 회동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야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도 대통령이 그런 이런 식의 또 시간 끌기요. 이런 또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견으로.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할 수 있는 예.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끝까지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잡혀가지 않기 위한 그렇죠. 최후의 그냥 수단을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실제로 그동안 시간 얼마나 많이 끌었습니까? 12월 3일인데 지금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내란 시간 사태가 엄청 계속 끌었죠.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헌재도 또 기피 신청했잖아요. 하루 전날. 그게 기피 신청이 있잖아요. 그 제한이 있어요. 2명 이상 못 하고 1명만 할 수 있는데 변론이 시작되면 못 하거든요. 오늘이 일자 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거예요. 어제. 그제도 아니고 어제. 시간 끌기는 진짜. 그러니까 딱 그런 이 다방면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 사이에 시간 이제 끄는 여론들 거. 자꾸 돌려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2의 내란 예. 뭐 이런 거 이제 획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제2의 내란은 획책하는 모습이다. 시간 끌기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정말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란성 질병까지 앓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은 SNS에 미국 아이고. LA 산불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 지원에 당부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저렇게 하면 미국이 좋아할까요? 지금 아니 그 내란 속의 피의자 우두머리 예. 피의자가 자기네들 걱정한다고 음. 정부한테 뭐 지원을 당부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저렇게 어떻게 아니 저는 멘탈 갑을 넘어서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정신감정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렬 산성에 쌓여서 네. 자기만의 정신세계에 꽉 갇혀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 지난번에도 SNS 메시지 내고 이랬을 때 뭐 참사에 대한 메시지도 내고 그리고 또 이번에 LA 산불 피해에 대해서 정부 지원 당부하는 얘기 나오고 또 자신이 직접 메시지 내 가지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사실 자신을 지켜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내고 이제 지금 메시지 낼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를 넘어서 이제 그 예. 국제 망신에 막 국격 떨어뜨리고 나라 망신 막 시키고 막 국제적 망신까지 이제 막 다 시키고 있는 거죠. 참 빨리 잡아 넣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3자 회동으로 또 시간 끌기 하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 절대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 입장에는 계속 뭐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꼭 체포영장 집행한다. 그러니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이걸 유효기간 지나게 준다.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체포를 할 의지는 강하고 체포가 준비가 되고 있고 지금 뭐 1,500명 정도의 이 경찰들, 그러니까 뭐 체포조, 수색조 뭐 한 팀, 그 다음에 이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내는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해서 들어간다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네. 시간도 줬고요. 할 만큼 저기 했습니다. 공수처나 네. 경찰도 이제는 뭐 오히려 지금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국면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들어왔다. 아주 언제까지 국민들 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저렇게 네. 노숙하게 만들 겁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계속 국민들끼리 서로 갈라져서 계속 네. 분열되고 있잖아요. 갈등 생기고 왜 그런 걸 자꾸 저 조장을 하게끔 이렇게 끕니까? 자, 하여튼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예.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